개발자들 붙잡아두려고 복지를 막 올려요. 그럼 기존 구성원들이랑 문화 차이가 나면서 다투게 됩니다. 아니 우리는 왜 8시 출근해서 맨날 정시 퇴근하는데 개발자들은 출근도 안 하고 일을 하는지도 모르겠다 라는 말이 막 나오면서 대표님 그걸 중재하시느라 이제 시간이 다 가시고. 아, 네, 안녕하세요. 신뢰로 승부하는 외주개발사 리트머스 대표 김웅재입니다. 네. 오늘은 외주 개발을 언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보통 외주 개발의 대안이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결국엔 직접 하시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채용하시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프리랜서 쓰시는 거, 이렇게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들과 외주 개발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외주가 뭐가 좋고 언제 안 좋은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직접 하는 거 대비 외주 개발. 첫 번째로는 직접 개발하시는 것과 외주 개발을 하시는 건데요. 일단 직접 하실 때 장점이 되게 명확하게 있죠.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의사결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들을 갖고 계시게 된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들에 대해서 되게 상세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저희는 사람을 쓰거나 돈을 써가지고 사업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때 결국엔 자원인 사람과 돈을 어떻게 쓸지를 판단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판단에 필요한 근거들을 되게 명확하게 아실 수 있다는 게 직접 하실 때 최대 장점입니다. 그리고 하시다 보면은 아, 이게 오래 걸리겠구나, 이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되게 잘 알게 되셔가지고 진짜 필요한 부분들만 명확하게 개발하시기 되게 수월해지세요. 근데 단점은 이제 명확하죠. 이거를 저희가 전문가가 아닌데 전문가 수준 혹은 입문자 수준으로 작업을 하려면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냐가 이제 중요 변수입니다. 그래서 직접 하시는 경우에는 사실은 AI 써가지고 요즘엔 되게 많이 해보시는 것 같아요. 커서라던가 클로드라던가 이런 AI 툴을 쓰시면은 어느 정도 초안을 AI가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코드를 읽을 정도 수준만 돼도 어느 정도는 만들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더 감을 잘 잡으시게 되겠죠. 그리고 저희가 자주 쓰는 버블과 같은 노코드 툴을 쓰시면은 클릭으로도 하실 수 있으니까 러닝 커브가 되게 낮아서 금방 배우고 금방 활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작업을 하시게 됩니다. 외주 개발로 하면 아무래도 이거와 비교된 장점이 있겠죠. 전문성을 조금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빨리 배우려고 해도 외주 개발사를 좀 쓰시는 게 좋아요. 외주 개발사를 쓰면은 처음에 프로젝트를 셋업하고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그리고 샘플 코드 같은 것들을 작업물을 갖고서 보고 배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 혹은 초기에 세팅하는 부분들을 외주 개발사 통해서 하시고 그 뒷부분들을 받아가지고 좀 수정하시고 배우시는데 이제 활용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채용 대비 외주 개발. 자, 두 번째는 채용입니다. 이제 채용은 사실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답이긴 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직접 하려고 하면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채용을 먼저 생각하시잖아요. 전문가들을 뽑는. 채용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고려하실 점들이 생기게 돼요. 하대보험도 줘야 되고, 그리고 고용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저희 고객사분들은 대부분 테크 사업은 아니시다 보니까 테크 산업이 아닌 경우에 고용했을 때 흔하게 발생하시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 제일 많이 겪으시는 어려움은 평가 자체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세요. 우리한테 필요한 개발자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적절한 가격에 필요한 사람을 데려올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정보 탐색을 충분히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크를 제거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개발자의 운영 및 유지입니다. 이 부분도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는데, 제일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은 사실 개발자분들의 커리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분들은 본인들의 기술적인 역량을 활용해가지고 연봉을 계속 올려나가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개발이 주가 되는 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개발자가 들어가서 내가 역량 발휘를 했을 때 인정받기도 어렵고, 그리고 기술적인 어떤 숙련도를 높이기도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커리어 스텝으로 옮겨 타는 식으로 한 1, 2년 다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저희가 고용하는 입장에서는 개발자 와가지고 우리 산업에 맞게 특화된 개발을 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산업에 맞는 개발을 배워놓고서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런 문제들을 되게 많이 겪으셔가지고, 채용은 이제 저희가 권해드리는 거는 우리가 3명 이상 하겠다. 팀장 끝 1명에다가 팀원 2명을 둘 수 있을 정도 사이즈가 될 때 하셔야 되고, 예산가 같은 경우에도 3억 이상, 연에 3억 이상은 우리가 쓰겠다라는 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저희가 채용하려고 할 때. 그렇게 되면은 사실 채용했을 때 가장 얻을 수 있는 거는 3억을 우리가 쓴다라고 했을 때 그 대비돼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핵심 기술을 내재화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됩니다. 기술적으로 우리 산업에 맞게 필요한 것들을 고도화해 나갔을 때 외주를 맡기게 되면은 내재화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거든요. 그 내재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내부 전문가를 둬가지고 어떤 부분 R&D 할 건지에 대해서 의사결정 역량을 키워나가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전략적으로 이런 R&D를 통해서 매출 상승까지 기대해 볼 수 있고
이걸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는 게 핵심 경쟁력이다 라고 하면은 반드시 내부 엔지니어 분들 두시고 혹은 뭐 내부 C레벨을 두시고 운영을 해나가시는 게 중요한 일입니다. 외주 개발은 그러면은 채용 대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냐? 일단 앞서 제가 채용 설명드릴 때 뽑는 부분에 리스크가 많다고 했잖아요. 저희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정의를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다. 근데 이제 외주 개발을 하시게 되면은 그런 리스크가 사라지는 게 되게 큰 메리트입니다. 우리 회사에 필요한 개발이 뭔지 그리고 어떤 개발자를 뽑아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도 외주 개발사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보시고 얘네들의 전문성이 뭔지를 파악을 하시면은 어느 정도 쉽게 판단이 가능하세요. 뭐 견적이라던가 기능 명세, 얘네 업무 프로세스를 보시면은 저희가 맞는 곳들을 고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판단하시기가 훨씬 더 수월해진다. 두 번째로는 채용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고정비가 나가고 운영비, 복지비, 그리고 이 팀을 이끌어야 되는 문화를 세팅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채용 자체 이외에서 발생하는 부가적인 비용들을 되게 감소시킬 수 있다. 그리고 고정적으로 비용이 안 나가서 때에 따라서 외주 개발자 바꾼다거나 아니면은 단기간만 사용한다거나 하는 유연성을 얻으실 수 있는 게 되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또 외주 개발을 굉장히 잘하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외주 개발사가 갖고 있는 핵심 지식들을 저희가 흡수해 오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외주 개발사는 저희가 안 해본 다양한 개발들을 많이 해봤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 처리가 필요하다 아니면 AI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저희 내부에 개발팀이 있는데 해당 역량을 가진 사람을 뽑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요. 그럴 때 이 AI 기술을 저희가 빠르게 내재와 흡수하기 위해서 외주 개발사를 쓰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채용을 하지 않고도 어떤 컨설팅을 두는 느낌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내부의 기술 역량을 가진 개발자들이 외주사랑 협업을 하면서 그쪽의 노하우들을 좀 습득을 해올 수 있는 거죠. 프리랜서 대비 외주 개발. 마지막으로 프리랜서 대비 외주 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프리랜서가 사실은 지금 가장 많이 하시는 외주 개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최근 뭐 한 5년 정도의 외주 개발을 하셨다 아니면은 좀 성공적으로 뭘 했다라고 하신 경우를 보면은 한 8, 90%는 사실 프리랜서를 쓰시는 겁니다. 프리랜서가 왜 최근에 그렇게 각광을 받고 많이들 하시냐 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싸다.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업소득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부대 비용, 뭐 예를 들어서 사대보험료나 퇴직금 이런 이슈도 없기 때문에 비용이 상대적으로 쌀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요. 보통 프리랜서를 맡기실 때 지인분들이랑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화가 좀 쉬운 거죠. 아 이거는 좀 내가 이해 안 된다 하면 물어볼 수도 있고 개발자 분께서도 조금 더 편하게 개발 상황에 대해서 공유가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가장 잘 됐고 그리고 사실은 과거에 외주 개발사들이 플랫폼 개발이 생각보다 되게 어렵기 때문에 개발 역량이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유명한 IT 회사, 스타트업들에서 재직하셨던 분들이 개발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잘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주 개발을 프리랜서 통해서 하시는 것들이 되게 적은 비용으로 뭐 월에 한 300씩 그 개발자분들이 사이드로만 해주셔도 꽤나 좋은 결과물을 얻어내실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프리랜서를 굉장히 많이 선호들을 하셨는데요. 프리랜서 개발이 그러면 마냥 다 좋냐라고 하면은 사실은 아닙니다. 프리랜서 개발은 가장 문제가 유지보수랑 운영이에요. 저희가 개발에서 전체 범위를 보면은 MVP 개발은 이제 시작할 때 정말 앞부분에 제가 느끼기엔 전체 개발비의 10%도 안 되는 비용이 이제 MVP 개발에 할당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운영하고 고도화하는 것이 핵심인데 프리랜서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닌 경우에는 보통 회사에 소속돼 있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MVP 개발 때는 조금 인볼브 해가지고 도와주실 수 있다가 이후가 되면은 점점 더 부담을 느끼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속이 좀 어렵겠죠. 그리고 프리랜서 개발자로 이제 일하시다 보면은 사실 회사에서 급여가 되게 잘 오르셔지잖아요. 연차가 쌓이시면서 그럼 연차가 올라가면은 프리랜서 시급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최근 몇 년 동안은 급여 상승 속도가 훨씬 더 높았어요. 프리랜서로 했을 때 일 시급보다. 왜냐면 회사 내에서 IT 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회사들은 그 개발자가 낼 수 있는 사업적 임팩트를 바탕으로 급여가 올라가게 되잖아요. 근데 외주 개발은 사실은 일 시키는 거 해주면 끝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맡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용이 비싸지는 게 부담스럽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해도 돈이 안 오르고 라는 이제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프리랜서로 3개월, 6개월 이상 지속하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외주 개발은 장점이 뭐냐? 결국엔 업체에다 맡기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업무를 하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운영 및 유지 보수, 고도화를 할 수 있는 전담 팀이 있어서 해당 파트를 운영을 해주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프리랜서로 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한 분야 개발밖에 못하면은 프론트엔드, 백엔드 팀으로 움직일 수 있고 QA 같은 경우도 붙어서 해주실 수 있는 거, 이런 어떤 좀 더 시스템적으로 구조화된 그리고 장기적인 플랜을
측면을 그려가실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입니다. 최근에 사실 커머스 업체가 굉장히 수익성이 좋잖아요. 근데 커머스 업체가 움직이는 걸 보면은 상품 기획이랑 마케팅에만 집중을 하시고 나머지는 다 제조사에 맡겨가지고 외주를 준 다음에 규모가 커지면은 제조사 비딩 시켜가지고 이제 마진을 높이시는 식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저는 외주 개발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좀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체분들께서 가장 마진이 많이 나고 우리가 가장 잘하는 곳에 집중을 하시고 나머지 파트들은 저희가 내재화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외주사 관리 인력 정도만 두고서 외주사들을 쓰시는 거죠. 그래서 개발 파트도 저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 우리가 테크 회사가 아니면은 핵심 역량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미 플랫폼 개발이라던가 앱 개발 이런 것들이 되게 흔한 기술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이제 만들고 싶은 기능들을 되게 효율적으로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곳들을 경쟁시키고 그리고 효율화하면은 그게 우리가 더 중요한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어떤 방향이 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좀 외주사들을 활용하시면 되게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프리랜서로 이제 하시던 아니면 직접 개발하시던 채용을 하시던 뭐 다 좋지만 결국에는 외주 개발이랑 비용 대비 효율을 계속 따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그냥 뽑아두게 되면은 사실은 이거는 고정비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비교를 안 하고 판단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한번 냉정하게 여기서 지금 뭐 돈이 얼마나 벌리지? 그러니까 5천만 원 연봉을 줬는데 여기서 1억이 벌리나? 아니면 우리가 추구하는 뭐 인당 매출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 대비 효율이 더 낮으나?를 항상 판단하셔서 어떤 선택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외주 개발사 얘기만 한 건가 싶기도 한데 저희도 다양하게 개발자 채용도 해보고 프리랜서도 써보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님들께서도 이 세 가지 대안을 다양하게 해보시면서 경험치도 많이 쌓으시고 리스크 없는 방향으로 최대한 잘 회사 운영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